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군무원 면접에 관련돼서 진행을 할 최윤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면접을 앞두고 굉장한 긴장감,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으실 거고, 내가 정말 여태까지 고생해왔던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아마 생각이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면접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요런 것만큼은 내가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면 나의 어떤 면접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면접에 관련된 꿀팁, 우리 특히나 군무원 면접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내용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에 알고 있었던 면접의 방식들과의 어떤 차이점 혹은 이제 처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본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질문들에 관련된 세세한 답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공무원의 면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5가지 평정 요소에 앞서서 면접이 아주 어떤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들 벌써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이렇게 대기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이 긴장감 그죠?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기본적인 내용에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사실 이거는 면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혹은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든 누군가의 약속을 했을 때 좀 안 지켜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지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각을 좀 하는 편이기는 한데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특히나 면접장에 도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지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세한 질문들하고 연결을 해서 볼 때도 여러분 우리 면접 질문 중에 지각에 관련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가 아니라 분명 나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간중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급한 어떤 변수,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거에 관련된 질문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특히나 요즘에는 워낙에 우리가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서 어떤 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어떤 경로라던가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 좀 편하게 또 시간에 맞춰서 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각을 하는 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러신 분을 봤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한 3분이 함께 하나의 차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났는데 면접은 보러 가야겠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막 많이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결국에 면접장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또 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었지만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각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지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좀 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면접 보러 갔을 때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그냥 계속 떨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청심환을 먹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사실 다시 한번 본인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면접이 뭐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최종적으로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이 하나의 시간을 위해서 나의 어떤 내가 정말 이 면접에 대한 답변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지금 나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있어요. 긴장감을 좀 풀기 위해서 자기 체면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코칭을 할 때, 면접 코칭할 때 화장실 가서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이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시면 아마 옆에서도 누군가가 외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고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본인에게 계속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대기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면접장에 모이면 아무래도 옆에 또 같은 그죠? 나하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텐데 만약에 또 그 중에서 나의 친구가 있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소근소근한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너무 편하게 너무 릴렉스가 된 상태로 앉아 계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면접 전에 물 같은 거를 좀 드시면 긴장이 좀 내려가니까 간식거리 우리 또 당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이 떨어지기 혹시 모르는 거니까 간식 같은 것도 준비를 해 가시는데 당연히 거기서 이렇게 막 쩝쩝거리고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호명인데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뭐 최윤지 씨 이랬는데 그냥 저 사람 나 불렀으니까 내가 가면 되지 뭐 하면서 불렀으니까 그냥 내가 가면 돼라고 몸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면접 장소에서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뭔가 누군가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몸만 움직여서 내가 가면 알 텐데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답변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이름을 호명을 했으면 네 혹은 뭔가 대답을 하시고 이동을 하셔야겠죠. 이게 어디서 우리 주로 많이 해요? 병원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병원에서도 본인 이름 불렀는데 대답 안 해가지고 계속 부르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이제 면접실 앞에 가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노크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크를 한 3번 정도. 왜냐면 안에서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크는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 들어오세요라고 만약에 답변을 듣게 되면은 그때는 뭐 대답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고 그때 입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면접은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면접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입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을 먼저 닫고요. 그 다음에 의자가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자 앞에 혹은 옆인데 저는 근데 뭐 옆에 쓰셔도 되고 앞에 쓰셔도 되는데 그건 상관은 솔직히 없어요. 뭐 앞이냐 옆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셔서 먼저 말로써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인사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의식을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의자만 있으면 이렇게 앉잖아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와 말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남성분들은 차렷 자세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공수 자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고 인사를 하는데 뭐 여기에도 이제 30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각도를 뭐 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고개를 숙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까딱도 아니고 너무 숙이는 것도 또 너무 또 오버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수험 번호, 그죠? 수험 번호가 주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름을 말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면접관이 보통은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으시면 좋겠죠, 여러분. 앉으세요 했는데 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앉으세요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는 게 뭔가 조금 더 뭔가 매너 있어 보이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벌리고 앉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어깨 넓이 정도로만 적당하게 두 발을 일자 형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 발만 팔자 모양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다리 꼬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상태에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스커트를 입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스커트에 조금 우리가 앉으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누른다라는 생각으로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남성분들도 팔 어떻게 해요? 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달걀을 가볍게 쥔 정도의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그다음 무릎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팔이 좀 뭐 기신 분들은 이렇게 좀 구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팔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이 팔의 모양보다는 나의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져 있다거나 이렇지 않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타이밍이 뭘까요? 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건데 그렇다면 거기서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그 걸음걸이, 들어오는 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외모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현재 정말 깔끔하게 면접을 보러 왔는지 깔끔한 복장 그리고 뭔가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약간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바른 자세로 걸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자리에 앉기까지 걸음걸이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 앉아있는 자세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아이 컨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 컨택을 너무 집중적으로 하면은 면접관도 솔직히 사람인데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본다거나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어쨌든 1대 다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여러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뭐 1, 2, 3이 있다 그러면 조금 시선을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 모든 면접관들에게 시선을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랬더니만 뭐 1번 면접관, 2번 면접관, 뭐 3번 면접관 이렇게 고개를 너무 딱딱딱 끊어서 보시기보다는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되 만약에 우리 3번 면접관이 질문을 했다 그러면 3번 면접관에게 조금 더 많은 시선을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관 3이 그 3번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한 60%는 우리 3번의 면접관에게 시선을 좀 주고 나머지 20%, 20%를 나눠서 분산을 좀 해주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질문한 사람만 보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질문한 사람만 이 내용이 듣고 싶은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시선을 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면접은 그렇게 딱딱하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생각을 할 때 좀 잠깐 시선을 다른 곳을 본다. 뭐 땅을 볼 수도 있고 위를 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마세요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니 면접을 대화처럼 하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면접이 무슨 AI랑 우리 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보고 Q&A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생각할 때 나의 표정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쵸? 내가 막 되게 재밌고 행복한 얘기를 하는데 울 수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너무 딱딱한 모습보다는 정말 뭔가 나에게 좀 중요한 면접 질문에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한 번쯤 뭔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은 이런 표정들을 좀 연기하라고도 저는 시키거든요.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바로 답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그 컴퓨터에 질문 넣으면 답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에선 내가 살짝 생각을 하는 것처럼 누나를 살짝 굴렸다가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인간미 있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훨씬 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땐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눈만 보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좋은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 경험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제가 뭔가를 알게 된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나 이랬구나 느낀 감정들 저랬구나 이런 거에서 뭐 나의 표정이나 행동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 저는 조금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선 처리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질의응답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진정성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답변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거겠죠? 네, 꾸며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티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거의 다 달달달달 외워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할 때 진짜 약간 외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외워서 온다. 뭔가 내가 군무원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 동기를 외워서 온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소개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외워야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준비된 자기소개 지원 동기 말고 즉흥적으로 좀 여기서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다 보면은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보통 30초에서 50초 사이로 요즘에는 보통 30초로 많이 줄여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예를 들어 1분짜리를 준비했어. 그럼 30초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30초 줄인 것도 연습해서 가는데 본인이 이제 한 30초 정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뭐 우리가 이렇게 쓴 그 글로 보면 한 7줄 정도가 된다. 만약에 내가 쓴 자기소개 내용이. 그런데 외웠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요 2줄까지 아주 깔끔하게 내가 멘트를 날렸어.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어떤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3번째, 4번째 줄에 내가 어떤 내용을 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럼 이제 뛰어 넘어간다고. 5번째, 6번째 줄로. 그래서 7번째 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3번째, 4번째 줄을 말하지 못했다라는 혼자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야.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외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물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외우는 거는 저는 뭐라 하지 않는데요. 그 외우기보다는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할까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정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는 군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내가 군무원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해.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혹은 나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런 장점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이 내가 지원하는 군무원의 어떤 직렬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적인 것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스스로 그냥 나에게 답변을 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 두시면 자기소개할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반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외우기보다는 약간 자꾸 누군가한테 설명하듯이 혹은 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듯이 이런 부분들로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도 모든 질의응답을 저는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마도 연습 삼아 다 내용을 한번 써보실 건데 그거를 막 주구장창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 질문의 요지가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답변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최대한 나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혹은 내가 이런 건 잘한다. 혹은 내가 이런 건 솔직히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거나 못하는데 하는 척하면은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막 어떤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아주 이제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뭔가 못한다고 하면 혼날 것 같고 못한다고 하면 나 안 뽑아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못한 거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추세 자체가 면접의 트렌드 자체가 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얘기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저는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심성의껏 그리고 나의 열정이 좀 보여지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코칭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열정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분명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면접까지 왔는데 면접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열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겠다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멘탈이 나가거나 답변을 못했을 때 나오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잠깐 손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그 액션이 좀 너무 크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혀를 내민다거나 하면서 막 눈이 커진다거나 막 소리를 낸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답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면접 준비는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우리의 습관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잘 몰라요. 저도 강의할 때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스스로 캐치할 수 없으니까 영상을 좀 찍어보시면 나도 몰랐던 나의 표정 그리고 나도 모르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분명 귀에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좀 캐치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저는 이 스피치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발음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평소에 목소리가 좀 작고 원래 발음이 조금 이렇게 뭉개지는 분들은 훨씬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나 이런 음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내가 그때 가서 뭐 크게 해야지, 그때 가서 잘해야지 이런 거 소용없어요. 만약에 면접이 뭐 지금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평소보다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거, 그리고 발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모양을 좀 크게 벌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입모양을 되게 크게 해야 발음도 잘 나오고 소리도 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뭔가 상대방이 막 되게 웃길 것 같잖아요. 저를 보는 모습이. 근데 전혀 티 안 나요. 제발 티 안 나니까 여러분 그 마스크 쓸 거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발음 연습 혹시 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가부터 가야 거겨 뭐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자음하고 모음 연습하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진 같은 거 쭉 나와 있는 거 이런 글자 왜 어렸을 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습하는 거 두시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주세요. 막 발음 어려운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발음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입모양을 크게 해서 연습하는 거랑 발음이 뭉개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음 때문에 많이 뭉개지거든요. 모음 발음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모음 발음 연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좀 더 잘 들릴 수 있다. 그리고 목에서 소리를 낸다는 느낌보다는 배에 항상 힘을 주시고 답변을 하다 보면은 목소리 자체가 뭔가 울림이 생기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뭔가 되게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되게 호소력 있고 되게 듣고 싶어지고 이런 목소리가 분명 있어요. 근데 그런 목소리들은 보통 이 목에서 막 힘을 줘서 나오는 소리들이 아니라 배의 호흡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면접에서 전달을 할 때는 크게 또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배에다 조금 힘을 주고 평소에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차라리 아예 모른다. 근데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면접관님이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가 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본인이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준비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 혹은 뭐 지식 안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좀 추가해서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관님이 해보세요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혹은 알고 있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퇴실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면접을 보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퇴실을 할 때는 일단 면접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났음을 알리면 항상 우리 인사, 동방예의 지국이정,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퇴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나오실 때 면접관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뒤돌아서 쌩 하고 나오는 건 아니라 뭔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것대로 질문이 안 나왔다. 그리고 뭔가 내가
면접을 망쳤다라는 거를 면접 진행 중에 본인이 딱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거나 아예 포기한 막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면접은 정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대답을 안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면접에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너무 막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모든 단계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입실에서 퇴실까지 내용을 좀 살펴봤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에 이 퇴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면접 질문이라는 건 결국에 면접관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면접관들의 질문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거기서 즉흥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로는 그 면접관이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경험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경험에 대한 질문을 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사람, 어떤 행동을 할 사람, 일 처리를 어떻게 할 사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왔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경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어떤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막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는 어떤 식의 행동이 나오는지 어떤 일이 실패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이러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인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들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경험도 있을 거고 안 좋은 경험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비중이 뭐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섞여서 물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은 내가 노력했던 거 아니면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거 반대로 뭔가 실패했거나 이런 경험 안에서는 내가 뭐 때문에 실패를 했었는지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 혹은 그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좀 달라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을 할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많이 화를 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발 결론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 그래서 보통 면접 답변은 한 30초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막 2분 동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야 할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 두 갈씩이라는 거는 그냥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관이 한두 명 면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채용을 할 때 몇백 명, 몇천 명 뽑는데 그거에 몇 배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면접관들은요, 여러분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도 다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똑같은 내용, 내가 똑같은 걸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답변만 온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평가의 기준에 잣대로 놓고 이것을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 입장을 바꿔봐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면접 시간 한 15분, 20분 된다고 하면은 나는 이 20분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서 이 시간만 하고 간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게 필요해요. 남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통된 내용 말고 나만의 얘기.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모이면은 어떤 친구가 막 자기 경험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만, 야, 나도 장난 아니었어. 나 진짜 옛날에 이런 일 있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얘기하시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예쁘게 다듬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 면접관에 따라서 질문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면접관이 장교냐,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근무원이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동료가 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 면접관의 지금 현재 신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직무적인 질문 혹은 경험적인 질문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아까 언급한 것처럼 1분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라고 했잖아요. 1분 자기소개가 중요한 거는 1분 자기소개를 듣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럼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근데 1분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앞에서 막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는 일단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 저는 이렇다라고 봐요. 직무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성향이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격의 장점적인 부분 혹은 강점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직무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조직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리더십, 팔로우십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데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러이런 거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도 이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는데 물을 흐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화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현실로 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너무 팀워크 좋은데 엄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조직이 와해되고 막 서로 막 이간질하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어딜 가나 물론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또 트러블이 나는 관계가 분명히 있죠. 갈등도 유발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조직 안에서 얼마나 이 사람은 그 부분에 조금 뭐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던가 혹은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던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던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도드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우리 스탠다드하다고 얘기잖아요. 그 평균적인 표준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사람들 중에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갑자기 막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에 막 이렇게 욱하지만 사람한테는 정말 츤데레 이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좋았던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드러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표현 방법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에는 무조건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미사오구 다 빼고. 미사오구를 왜 집어넣냐는 거예요. 왜 본인을 예쁘게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고 단답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그 단답이라는 내용이 대답을 짧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을 표현할 때 제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그냥 설명인데 이렇게 키워드를 계속 나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책임감도 있고 배려심도 있는데 성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키워드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키워드를 막 3-4가지씩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가 제일 잘하는 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나열하기보다는 키워드로 나열하기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책임감을 정말 다 했던 그런 사례나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키워드 나열하는 거는 솔직히 나만 할 수 있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쵸? 그래서 키워드 나열식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내가 제시했으면 그것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그 얘기 했었죠?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요지, 의도를 잘 파악해라. 그 얘기는 면접에서 물어보는 부분에서 질문들은 계속 겹치기 때문에 그 겹친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나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냐, 업무적인 거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차별성,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물어봐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을 좀 잘했다? 이러면은 사실 마지막 할 말을 굳이 안 물어봐도 이미 합격을 받았겠죠. 근데 만약에 답변을 되게 잘했는데 정말 한 5%가 부족해. 내가 정말 이 사람 딱 뽑고 싶은데 한 5%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떨까? 인간 대 인간으로 기회를 좀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할 말을 만약에 안 시킨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할 말 꼭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내가 이 정말 굿몬이 되고 싶다라는 열정과 의지는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은 안 시켜도 꼭 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면접에 아쉬운 게 좀 많은가? 다들 뭔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무리, 우리 면접에서 마무리적인 부분, 네,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그 면접을 대비하면서 아마도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3가지만 우리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약간 그런 거 있죠. 대책 없이 다 할 수 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키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지금 저처럼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맨날 말로만 표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그래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외소한 채용의 지원자에게 무거운 장비를 옮긴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놓이게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떠한 가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다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적인 표현 있죠. 수동태적인 표현. 보통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요거는 꼭 답변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내가 했던 경험, 저는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하실 때는 수동태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추상적인 표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키워드 나열법이라던가 아니면 저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답변을 듣고 나면은 어떤 디테일한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답변 없이 그냥 뭉뚱그린 답변들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면접관들은 본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만약에 제가 군무원이 돼서 역량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량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지금처럼 본인이 만약에 전공한 게 있으면 저는 차량 정비를 전공하였고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기반으로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이런 부분에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가 완비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면접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면접, 네, 아주 기본적인 면접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